여기 뭐 광교 호수도 보이고 수원 다 보이네. 전망 좋다. 날씨는 좋은데 좀 시계가 안 좋네. 저 멀리 산등성이는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오늘 수원, 용인, 그치? 뭐 오산까지 다 봤고. 자, 우리 다음 정상이 어디지? 비루봉. 비루봉? 비루봉으로 이제 출발하자.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그래서 부동산 흐름을 지역별로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부 특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보기 전에 좀 뉴스 한 두 가지를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역대 최대다. 그래서 10명 중에 그 6명이 그 하반기에도 이제 불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주일 사이에 뭐 0.35% 올라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0.48%가 올라갔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 또 이제 재건축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치솟는 전세값,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솟고 있는 전세값 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이제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인천권 실제로 이제 주택 그 전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둘러보게 되면 예전과는 다른 가격대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접하시면 굉장히 정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랐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일단 수도권 집값 뭐 변동률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이제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그래서 재건축 밀집 지역이 좀 이렇게 주도를 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북권의 이제 노원구라든가 도봉구, 자, 그리고 이제 마포구라든가 또 이제 강남권에서는 일단 그 동작구, 서초구, 그 다음에 이제 양천구, 그리고 이제 강남구, 뭐 송파구, 자, 이런 지역들이 이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교통 호재나 뭐 개발 호재, 또 가장 강력한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상반기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집값과 자, 전세값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집값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정부가 그동안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제 약속을 했죠. 근데 공급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디선가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대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 약속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그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신호를 주는 데만 주력을 했었는데, 전세값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이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일단 불장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부동산 114가 전국 7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그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그 응답자의 그 10명 중 6명이 그러니까 62% 정도가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은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매가는 하반기에도 이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하락한다라는 분들보다는 좀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는데요.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한 70% 정도 이상이 하반기에도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을 할 거다. 이제
상승을 하는 데에는 뭔가 원인이 있겠죠. 자,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서울 등의 인기 지역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자, 위축이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지금 주택 매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고점에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제 그 우려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전세로 선회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 시행 영향 등으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간 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세 신고제도 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파트도 올라갔지만 올해는 이 빌라라든가 뭐는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들, 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이 전월세 부분도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예전 동영상에서 이건 여러 번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매매가도 전세가도 하반기에 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떠민 서울 전세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값 얼마나 올랐으면 지금 서울에서 이제 살기가 굉장히 버거워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값 못 견뎌서 이제 경기도로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뭐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전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경기도, 이제 최근에는 인천까지도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져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올라가면 경기도로 갔다가 또 경기도가 또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평균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매매 수요 쪽으로 좀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미도 1차 전용 84제곱미터가 이달 들어서 10억 5천만 원에 전세가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11억 원까지도 거래가 됐대요. 근데 해당 단지가 2년 전에는 5억 원대의 전세 거래가 되던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뭐 10억 5천, 11억이면 뭐 두 배 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금천구에 그 독산동 롯데캐슬 그 파크 1차 전용 5구제곱미터가 2019년도에는 그 최저 2억 7천만 원 전세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6억 원대에서 전세 계약이 맺어졌고요. 또 이제 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9억 원이 넘는 가격에 전세 거래가 또 체결됐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최근에 또 임대사업자 뭐 폐지한다. 근데 임대사업자는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있어야 돼요. 이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 내 집 마련을 못했다. 그러면 이 월세든 전세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폐지를 하거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이 전세, 월세 물건들 치열한 경쟁이 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그 집주인들 그 실거주 강화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이 입주를 해야만 또 이제 거래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임대차 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주택을 약속은 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불안한 임대차 시장이 전개가 되고, 또 불안한 이 시장이 전개가 되다 보면 일단 상승세가 매매가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추후 뭐 공급이 진짜 실제로 이제 약속된 대로 이루어져서 입주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담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가격 하방 요인도 분명히 거세게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상당 기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그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요쯤에서 이제 맞추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주 대비 전국 사항을 보게 되면 소폭
줄어들었고요. 0.03포인트가 줄어든 0.36 포인트의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01포인트 전주 대비 좀 상승세가 높아졌는데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노원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인하권에서는 구로구가 굉장히 치고 나오는 양상이고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로구와 동작구가 이번 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서울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을 요약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통이나 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 일단 중저가 지역이죠. 물건이 아니라 중저가 물건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큰 줄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강북권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계동 구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거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현동 있죠, 아현동. 그 아현동의 그 주요 아파트 단지들, 자, 그런 단지들과 이제 상암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암동에 그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성산시형이라든가 좀 재건축을 좀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고요. 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창동 역세권이라든가 또 이제 방학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동에 이제 중저가 물건 위주로 지금 관심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렴한 중저가 물건이 아니라 지역인데요. 지금 뭐 서울 다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찾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북의 특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원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이쪽이 도봉구고요. 이쪽이 이제 그 노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이 이제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구축 아파트 인기가 좋고요. 또 이제 신고가가 거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단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금 관망하는 시장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양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양도 가능 시점이 이제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일신상의 이유로 내가 이제 처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닥칠 텐데 그게 좀 곤란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더 약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이거는 지금 저의 예상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또 최근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가격적으로 좀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학동이라든가 그 방학역이에요, 여기가. 이 방학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렴한 아파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전세가도 치고 올라오고 뭐 서울, 경기 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 뭔가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방학동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상계역이고요. 이 주변 쪽으로 보게 되면 중계동입니다. 이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좋죠. 자, 이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이 교육 때문에 뭐 계속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매년 특정 시점이 되게 되면 이 매물이 좀 부족한 또는 이제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좀 특징적인 지역인데 하여튼 이쪽 지역이 지금 뭐 매물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노원구에 대한 사항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 강남쪽으로 오게 되면 이 구로구라고 있습니다. 구로구. 그래서 이쪽이 이제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광명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그 지금 구로구라고 보시면 돼요. 구로구. 자, 요 구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특징적인데 그 신구로선 뭐 호재로 인해서 지금 매수 증가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신구로선 우리가 이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던 영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했던 지역이었고 역시나 지금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두 건 거래될 때마다 그러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여기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고 여기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죠. 그리고 이제 영등포 여의도하고 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울에 웬만한 지역 업무 시설과 굉장히 가까운 편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 구로구가 금천구라든가 좌우에 도봉구라든가 좀 저평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이제 찾아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GTX B 노선과 이제 남부 광역 급행철도 뭐 연계 추진이라든가 또 이쪽에 그 신도림 293번지가 있어요. 요 293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지역이고 자, 여기 293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빌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자, 하여튼 신구로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대가 좀 들썩이기도 했는데 이 신구로선의 그 이제 추진이 이제 뭔가 우리가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 공청회에서.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수해 지역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도 있고요. 이 온수역 일대가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지금 온수역이에요, 온수역. 그래서 7호선 강남권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여의도 또는 서울 도심권으로 이어지는 그 1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 앞으로 이제 신구로선이 이제 치고 가서 저 시흥대하역에서 이제 목동으로 이제 연계가 될 예정인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미래 개발 호재를 보고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쪽이 이제 좌측편이 부천시예요. 이쪽은 이제 구로구고요. 자, 이쪽에 이제 뭐 괴한 3D 구역이라든가 괴한 2D 구역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또 이쪽에 그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단지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 되게 되면 서울로의 그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신구로선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잖아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지역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그 특징 지역은 동작구인데요. 바로 옆에 이제 서초구고요. 위쪽으로는 그 용산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의도가 있고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동작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있고요. 또 이제 이쪽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장도 있고 또 이제 반포 아파트 또 지금 재건축 사업장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 뭐 사당역 일대에 그런 아파트 단지들 매매가든 전세가든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 몇 주 진행이 됐고요. 또 이제 이쪽에 재개발과 또 이제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이 노량진 뉴타운 내에 노량진 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6구역이 한 요쯤 위치가 될 거예요. 요쯤에. 자, 이쪽이 이제 영등포 고등학교인데 그 우측편이 노량진 6구역. 자, 그래서 이제 800세대가 6월 초반부터 이주가 또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10만포라든가 이제 방배권에 있는 재건축 그런 이주 수요가 이제 계속 유입되고 있는 동작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요는 늘고 있는데 임대 물량이 지금 수년 동안 최소 수준으로 공급됐던 이 동작구예요. 그래서 이 공급 불균형 상태에 따른 이 전세가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매매가도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쪽에 이제 그 신대방
지역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장승백이라든가 이쪽 상도역 일대도 뭐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하여튼 뭐 이수라든가 사당이라든가 흑석이라든가 또는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그 한강변 라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더뎠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이제 같이 그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지역들 지금 가격이 치고 나가는 동작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대방이라든가 또는 이 상도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제일 강한 지역인데요. 이번 주도 역시 강했다라 보시면 돼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동구도 많이 강해졌고요. 또 이제 미추홀구, 뭐 연수구, 남동구,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전주 대비 이제 그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률이 지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인천은 전반적으로 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지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또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다른 부평역 일대라든가 또는 뭐 상공역 일대의 그 재개발 지역보다는 좀 저평가 인식이 있던 십정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쪽 삼산동 일대 이제 그 구축 아파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계양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들어서게 되죠. 자, 이쪽 주변에 이제 그 박천동하고 이 규련동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가 그 역세권 주변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저평가 인식을 갖고 지금 흐름을 맥을 찾고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그 작전역 일대라든가 계산역 일대라든가 뭐 계양구청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실거주 또는 이제 투자자 또 이제 여기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세입자들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 아래쪽으로 보면 서울하고도 이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강서구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 경인고속도로가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신도시 그 사전청약이라든가 이제 본청약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쪽이 그 이제 연수구죠. 그래서 이제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연수구, 그러니까 연수구인데 이제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선악동이라든가 연수동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 지금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뭐 또 상반기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뭐 동춘동이라든가 뭐 연수동이라든가 이제 청학동이라든가 옥년동이라든가 자, 이런 지역들 지금 좀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 봤었던 지역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 위쪽에 있는데요. 그 청라국제도시가 있죠. 그 청라국제신도시도 이제 그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최근 인천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면서 자, 청라동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구가 그 인천 지역 내에서 요번 주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GTX B 노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제2경인 그리고 이제 월판선, 그리고 수인 분당선 등 교통 호재 및 그리고 이제 구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구월동에 이제 비롯한 이제 구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도 수요를 지금 현재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내년에 인천이 역대급 물량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내후년에는 더 큰 물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그 예정 사업주로 이제 선정된 뭐 간석 있죠. 간석동 일대와 또 이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이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한 그 논현동이라고 있습니다. 논현동. 그래서 이제 논현동 역세권 단지들도 이제 매매가를 그러니까 매매가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천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았던 이번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지역 특히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전주 대비 매매 증감률이 소폭 0.06포인트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특징 지역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경기도 안양시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과천이고, 여기가 금천구 광명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안산 시흥시인데요. 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에 관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관양동이고, 또 이쪽이 이제 그 일기 신도시가 있는 평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역세권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덕원역에 그 추가 정차역, 그래서 GTX-C 추가 정차역과 관련된 이슈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에 그 매매 호가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다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쪽이 영향을 받게 되면 주변에 또 이쪽 이제 동안구뿐만 아니라 만안구조차도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 안에 그 상승을 또 많이 한 지역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일단 많이 올라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하시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일대 그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장현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데 그 장현동 그 장현지구 주변에 그 하상동이라든가 장현동이라고 있어요. 자, 그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이 좀 가격적으로 중저가거든요. 그런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금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찾아 나서고 있는데 지금 요 시흥시라든가 그러니까 시흥의 은계지구라든가 또는 이쪽 그 장현지구죠. 자, 이런 지역에 이제 매매 호가가 진짜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84제곱미터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또 이 아래쪽에 이제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또 이제 그 좀 주택을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지역, 뭐 오산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원역을 지나서 좀 내려오게 되면 병점 지나서 이제 오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수원역이라든가 또는 그 동탄 이기신도시라든가 또 아래쪽에 그 평택에 있는 지역들 그 사이에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인식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이제 뭐 그 철도 노선 호재도 또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오산역이고 여기가 오산대역인데요. 자, 이쪽 주변에 걸동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산미동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걸동 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내산미동 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위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요런 지역들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지금 그 뭐 26평이든 뭐 32평이든 3억대에서 이제 4억대에 취득 가능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든가 또는 이제 그 청약은 좀 어렵고 또 그리고 가진 자금은 좀 부족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지금 오산 지역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양시고 이쪽이 이제 군포시예요. 군포시에는 그 1기 신도시 이제 3본 신도시가 있는데 자, 평촌이라는 지역이 일단 안양시를 잘 보셔야 돼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가 또 이렇게 치고 가게 되면 뭐 왼쪽에 이제 만안구가 또 치고 가고요. 또 이제 그 아래쪽에 그 이제 3본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평촌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군포시는 일단 금정동이라든가 또는 3본동 자,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의 기준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전문가가 분명히 얘기하는 기준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역세권이라는 거는 도보 10분 이상 넘어가면 역세권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너무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이 역세권에서 이제 주택가를 지나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거리상 한 10분 이상 넘어가면 저는 역세권에서는 서서히 벗어난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쪽 그 금정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3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근데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10분 이상 넘어가는 단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최대한 가까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오산 지나서요. 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평택이잖아요. 이 평택 주변에 바로 이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그 안성인데요.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그 평택
부발선, 호재. 자, 호재로 인해서 매매가가 좀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실수요자의 이제 선호도가 높은 뭐 대덕면 그 일대라든가 또는 그 대덕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축 아파트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도읍이라고 있습니다. 공도읍. 자,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그 구축 아파트들이 좀 몰려 있는데요. 자, 그 해당 지역 그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 아파트 단지들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도읍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 나타낸 게 최근뿐만이 아니죠. 예전부터 지금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안성이라는 지역, 자, 공동주택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 자,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자, 그런 지역들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가격은 좀 안 올랐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안 가졌었는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갖고 있기는 싫고, 자, 그런데 취득세는 중과가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 나섰던 지역들은 이제 저 동두천이라든가 또는 이런 안성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일단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이 물건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고 나서 이제 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많은 생각도 안 하겠다. 그죠? 꾸준하게 보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할 건데, 자,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메리트가 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야 되는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그 주택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이쯤에서 맞추도록 하겠고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제 부동산 흐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흐름만큼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맥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영상이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 일요일 여러분들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활기찬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